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매물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건가요? 예, 지난달 23일이었죠.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힌 이후로 네.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 SNS나 아니면 국무회의나 뭐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다주택자들 살지 않는 집 팔아라. 뭐 여러 다양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 나왔습니다. 네, 일단 화면 볼게요. 저 1월 아파트 1월 그러니까 이 어제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총 57,468건이었대요. 네. 23일에 그러니까 그때 그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을 때 56,219건이었는데 네. 2.2% 매물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매물이 늘었군요. 예, 실제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지도에 나온 대로 네. 이 강남 3구와 강남권과 한강벨트 네. 요 지역이 특히 많이 늘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송파예요. 송파가 8.4%가 이 기간 네. 그 23일부터 한 300가구 정도가 늘어났네요. 매물이. 예, 그렇습니다. 네. 300가구가 좀 넘게 늘었죠. 예. 하여튼 그렇게 늘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 성동구도 6.8% 네. 1212건에서 1295건으로 늘었고요. 네. 그리고 뭐 강동, 뭐 강남, 서초 이렇게 요 강남과 한강벨트 위주로 해서 지금 매물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매물이 늘었다. 이 대통령 최근 계속해서 SNS,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이 정말 예. 경고가 먹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지금 대통령이 내놓는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내놓는 메시지가 워낙 강해요. 네. 뭐 일단 지금 보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 뭐 예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 뭐 이렇게 각종 뭐 다주택자의 뭐 어떤 그 주택을 매도하라는 그런 압력을 네.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압력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네요.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뭐 이 다주택 규제 10가지 부작용을 표현한 그 기사를 링크를 어제군요. 네. 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이냐.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뭐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이건 오늘 건 것 예, 같습니다.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아까 4억 낮춘 금매 개포동 주공일단지 요 맨 밑에 있네요. 네, 네, 예. 네. 나오네요. 예, 개포동에 4억 낮춘 금매가 나왔다. 이 기사를 링크를 보내면서 네. 이 어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매물 내놔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하면은 80%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팔아라. 그런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는 시기는 그러면 지금 5월인 건가요? 7월인 건가요?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 밝히고 그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때 다시 또 밝힐 때 네.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지난달 25일이었는데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중과세 유예를 의논해 보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계약이라고 5월 9일까지 계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28일 날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는 이 종료는 하되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한두 달 정도 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점에 대해서. 종료는 네. 하되 기술적으로 조정할 여지 한두 달 정도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럼 7월까지 가는 건가? 이런 또 시장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매기게 되면 3주택자는 80%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그렇죠.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 3주택자인 경우 그 기본 세율의 30% 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까지 붙어서 최고 82.5%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시점이 중요한데 과연 5월 9일 계약이냐 아니면 뭐 5월 9일 잔금이냐
아니면 7월 9일 계약이냐 이거 가지고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재정경제부가 이 관련해서 명확한 어떤 그 정리된 어떤 그 이 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지켜봐야 정확히 언제 어떤 시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유예 혜택을 주는지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안 사는 집을 사실 매물로 내놓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전월세를 준 집을 판다는 건데 그러면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러면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자,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도 나오는데 도표에도 나오는데 그래프에도 이 지금 1년 전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3만여 건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요 그 대통령 중과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그 발표한 다음 날 그 유예가 없다는 걸 발표한 다음 날 2만 2천 건여로 줄었습니다. 이게 30% 가까이 줄어든 그렇네요. 건데. 1년 사이에. 예. 네. 요건 사실 이제 그 효과 전이겠죠. 네. 이 전에도 이미 거의 한 8천 가구 넘게 줄어든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적된 어떤 서울 아파트 신축 물량의 공급 부족, 공급이 많이 줄어든 그런 영향이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 이런 게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내놓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막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세 또는 이 직접 본인이 이 자가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성향이 이 경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세 물건이 많이 줄었는데 아까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살지 않은 집을 팔려면 그 매수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살지 않은 집이니까 이미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이게 결국은 그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매매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세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세입자들은 전월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예. 수 있는 거군요. 게다가 지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금 이거는 부동산알 114 자료인데 네. 2만 한 6천 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뭐 저 청년주택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물량이라 실질적으로 방 3개가 있는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아파트는 한 15,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25년도 그렇게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니었는데 거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다주택자가 그 전세를 공급하는 일도 이제 어려워지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입주도 줄어들고 이래서 이 전세 이 물건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또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 전세가도 한 주 전보다 0.14% 올랐어요. 네. 이게 지금 올해 들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0.14, 뭐 0.13, 0.1%대에서 매주 오르고 있거든요. 뭐 이게 지금도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 더 높아지면 이게 이 부담스러울 예. 수 있겠네요. 임대차 시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129 부동산 공급 대책 이거 나온 이후에 유독 좀 지자체들의 반발도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예. 뭐 과천 곳곳에는 뭐 여러 현수막도 걸려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자치구들도 이런 거네요. 자치구들도 의견만 물어봤다 이런 반발도 있다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깜짝 저 경기 시점을 할 때 네. 그때 협의만 했다. 예, 합의를 한 게 아니고 협의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바로 그날 이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동대문구에서도 이 또 자료를 냈더라고요. 발표 이틀 전에 의견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견 물어봐서 우리는 여기에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다라고 보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 동대문구에 있는 국방연구원 부지를 그 주택공급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렇게 동대문구가 이 반발하는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네. 이게 비단 동대문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과천시도 그랬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이 약간 이 특히 정부 국토부가 어떻게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이 약간의 의지를 쫓기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의지도 있고 쫓기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너무 좀 약간 간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그런 어떤 땅이나 부지나 굉장히 그 수요자들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이게 정작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이런 또 그런 또 이 늦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뭐 탈탈 털어서 만든 공급 계획이긴 한데 반발을 신속히 가라앉혀야 정책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뭔가요? 볼까요? 분양 계획이 있었지만 안 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게 이 지난주 죄송합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 얘기입니다. 작년에 처음 그 서울 아파트 분양할 때요. 그때 연초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건설사들이 계획이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고 네. 그래서 뭐 정말 올해 물량 풍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작년 그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죄송합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12,654가구밖에 안 됐어요. 계획보다 훨씬 줄어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저도 정확하게는 이 연간 얼마를 이 우리가 분양을 할 것이다라고 건설사가 총 계를 내는 그런 그 수치는 없는데, 근데 2024년이군요. 예, 25년에 실제로 분양한 게 12,654개예요. 아까 제가 올해 입주 물량 15,000개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빼고도 했을 때도 굉장히 적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적은 수치를 25년에 분양한 겁니다. 이 24년과 비교해도 27,000개에서 절반 아래로 줄어든 거죠. 그만큼 막상 분양을 한다고 해놓고 분양을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분양 예정된 물량이 많다고 들립니다. 실제 네. 봤더니 이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월만 하더라도 서울 분양 물량이 한 896가구거든요. 뭐 서초 잠원동에 있고요. 또 5,000가구나 되는 반포의 거대 재건축 물량도 9월에 예정이 돼 있고 노원구 중계동, 방배동, 성남 많은 물량이 올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좋은 곳들 많습니다. 네, 예, 눈길에 예정된 가는 분양 물량은 좋은 곳들이 네. 많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게 물어봐 부동산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데 과연 분양을 잘 할까? 분양 이대로 할까요? 제가 아까 이 바로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많은 곳이 분양을 한다 그랬는데 정작 분양한 곳은 총 12,000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도 저 많은 곳들 중에 과연 전부 다 해서 많은 곳이 나올까? 저는 일단 X에 걸겠습니다. 왜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가 많이 뛰었습니다. 예, 공사비 많이 뛰어가지고 이 정말 계획과 그 계획 대비 이 공사비로 하려면 분양가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이는 가격을 건설사가 들고 왔을 때 이 승인을 해주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또 가격이 뛰다 보면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분양을 해야 그 수익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으로 작년처럼 돌아서는 곳이 많아서 이 그러면서 분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대출 규제 이슈가 있어요. 이주비 대출 지금 이 이주비 대출 때문에 이주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연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특히 아까 그 반포주공 1, 2, 4주구는 거의 뭐 6,000가구 가깝고 일반 분양도 1,500개가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다 올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약간 회의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잘 나오면 관심 가져볼 그런 물량들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을 이 대통령 의지대로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 김경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